지난 시간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자료를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여러 가지 납세자에 대한 정보들을 조회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세무대리인 메뉴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보들을 잘 활용을 하면 부가세 신고를 훨씬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세무대리인 공통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박스를 친 모든 것이 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중간에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맨 위에 있는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조회하려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면 그 사업자의 예정고지 세액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정고지 세액에 대한 가상계좌까지 나오기 때문에 고객이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지를 못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이걸 조회해서 이 가상계좌를 알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 굳이 로그인해서 보지 않아도 이 세무사랑 프로그램인데요.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홈택스 간편 조회라는 이 메뉴에서 조회해 올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데이터 연동해서 원클릭 텍스 메뉴들을 살펴봤죠. 그 옆에 홈택스 간편 조회라는 메뉴들이 있는데 여기에 두 번째 보면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굳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를 하나씩 쳐서 조회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든 우리 수임 동의된 거래처 목록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간편 조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겠죠. 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들어가서 F3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왼쪽에 쭉 회사명이 있는데요. 이 회사명 오른쪽에 이 예정고지 세액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회사만 쭉 하나씩 클릭하면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정고지 세액이 다 보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하나씩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이렇게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손으로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하나씩 그걸 해야지 안심이 된다 이런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신고 업무 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또 야근 시간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간편 조회 메뉴를 꼭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홈택스에서 그 제공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에 개별 분석 자료도 주고요. 2번에 직전기 매출 매입 구성 분석, 3번에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4번 기본사항, 5번에 부가세 성실 신고 체크리스트, 6번에 과거 신고 내역 분석, 7번에 주요 세법령 개정 사항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국세청에서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만 좀 화면으로 보면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그래서 직전 이 납세자는 매출 중에 세금 계산서가 얼마였고 몇 퍼센트,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 종류별로 구성 비율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매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과거 신고 내역을 이렇게 금액, 그리고 매출 매입 금액, 그리고 부가율까지 이 회사의 부가율이 지금 2019년 2기 1기, 2018년 2기 1기 이렇게 해서 과거 2년치의 자료를 이렇게 비교 분석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입니다. 홈택스에서 이런 합계표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매입 매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하고 매출 선택하고 내가 분기별 하면은 원하는 분기가 선택이 되겠죠. 조회하기를 누르면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분과 주민번호 발급분으로 몇 건에 얼마가 이렇게 조회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조회를 해서 출력을 하면 요 합계만 출력이 되는 거고요. 나는 이게 어느 거래처 건지 거래처별 명세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명세서 조회를 클릭하면 요 하단에 매출처별 명세가 또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어느 거래처 얼마, 어느 거래처 얼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명세서 출력을 누르면 이 거래처별 명세서까지 포함된 이 합계표를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입니다. 홈택스에서 이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면 이렇게 월별 합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월에 얼마, 2월, 3월, 4월 얼마 이렇게 해서 월별 카드 매출 합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카드 매출을 입력할 때 월별 합계를 입력할 수도 있고 그 기간별 총 합계를 입력해서 그 카드 매출 자료를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 매출 자료 월별 합계도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간편 조회 메뉴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라는 걸 클릭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회사별로 우측에 월별 아까 홈택스에서 봤던 똑같은 월별 합계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회되니까 이것도 굳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껌껌이 사업자 번호 치면서 조회할 필요 없이 프로그램에서 일괄적으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도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이렇게 월별 합계가 조회되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아까 홈택스 간편 조회에서 현금 영수증 매입 매출 총액 조회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매출과 매입을 따로 불러오게 할 수 있는데요. 매출을 선택해서 불러오게 하면 회사별로 월별 합계가 조회가 되고요. 또 매입도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매입 총액 조회를 하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를 눌러서 월별 합계가 조회되는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간편 조회를 하면 매출 총액 조회에서 이번에는 매입을 선택한 후에 불러오기를 하면 이렇게 회사별로 우측으로 월별 합계가 조회됩니다. 현금 영수증 매입 매출은 이렇게 월별 합계를 조회해서 매출인 경우에는 합계를 가지고 입력을 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현금 영수증은 매출과 매입 모두 스크래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별 내역을 스크래핑해서 그 전표 전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월별 합계를 이렇게 조회해서 일단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월별 사용 누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 조회는 홈택스 간편 조회에서는 지금은 확인되지는 않고요. 그 대신 사업용 신용카드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에서 스크래핑해서 건별 내역을 다 가져올 수가 있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도 홈택스에서 이렇게 월별로 합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에서는 건별 내역을 스크래핑해서 전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인데요. 이거는 홈택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전자계산서 매출 매입별로 기간별로 이 합계를 조회할 수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메뉴를 우리가 봤는데 이 앞에 부가세 신고용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것이 메뉴가 따로 있는데 앞에서 봤던
요게 붙지 않은 그냥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하고 다른 점은 이 합계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3일, 이건 13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12일이죠. 뭐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거나 했을 때 이게 뒤로 좀 미뤄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요 13일까지 전송된, 그러니까 기간 내에 전송된 매출 세금 계산서를 따로 보여주고, 전자세금 계산서지만 요 기간이 지난 후에 늦게 전송된 세금 계산서는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도 전자세금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그 합계표 서식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 정상적인 기간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와 그 후에 전송된 세금 계산서를 따로 구분해서 합계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홈택스에서도 이렇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수출실적 명세에서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조회는 가능한 게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최근에는 안 되다가 이 수출실적 명세서도 조회가 돼서 아주 편리해졌는데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기간 동안에 수출 거래가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도 다 나오고 각 수출 신고 번호에 대한 선적 일자와 통화 코드, 환율, 요 선적 일자의 기준 환율이죠. 기준 환율과 외화 금액, 그리고 이 외화 금액에 환율을 곱한 원화 환산 금액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선적 일자는 우리가 비해를 받아서 확인한 선적 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적 일자는 우리가 비해를 받아서 확인한 실제 선적 일자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출 신고서에 나오는 선적 예정 일자가 나오는 거라서 실제 선적 일자와는 다르고, 이 실제 선적 일자로 우리는 신고를 해야 하고 이 환율도 실제 선적 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선적 일자와 환율 그리고 원화 금액은 참고로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파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엑셀 파일을 저장한 후에 이 엑셀 파일을 세무사랑 프로그램에 수출실적 명세서라는 메뉴에서 이 엑셀 자료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엑셀 파일을 이용을 해서 이 엑셀 자료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입력된 내용이 이렇게 수출실적 명세서에 다 등록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래처만 입력을 하면 이 서식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출실적 명세서를 다 작성한 후에 여기에서 전표 처리 버튼을 누르면 이게 메인 매출 전표로 전송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서 다시 수기로 입력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매우 편리해졌죠. 다음으로 홈택스에서 또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회입니다. 자, 구리나 철, 스크랩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라는 이런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전용 계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 거래대금 결제는 전용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하는 그런 특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가 있는데, 이 홈택스에서 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해서 이 사업자의 전용 계좌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또 어느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내역 조회라는 것을 이 탭을 선택을 하면 이 사업자가 내가 선택한 기간 중에 이 전용 계좌를 통해서 거래한 내역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이 철이나 구리 스크랩 사업자는 이 전용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내역과 이 계좌를 통한 결제 내역 등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를
선택을 하면 또 이 사업자가 이 전용 계좌를 통해서 이 국고로 입금된 부가세 금액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전용 계좌에서 국고로 입금된 부가세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 세액이라는 그 서식의 칸이 있는데요. 요 칸에 여기에서 조회되는 이 금액을 입력을 해서 미리 납부된 요 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도 조회할 수 있는데요.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이라는 것은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어떤 안내문을 서면으로 보냈을 때 서면으로 보낸 이런 안내문이 스캔 파일로 압축이 돼서 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대리인도 이 안내문을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조회하기를 누르면 요 몇 월 며칠자에 어떤 안내문이 발송됐다라고 돼 있고 우편물 보기를 클릭을 하면 그 우편물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20년 4월에 이 납세자는 예정고지 제외가 됐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귀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나간 안내문을 세무대리인도 여기서 조회를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홈택스에서는 우리가 스크래핑을 해서 전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각 항목별로 조회해서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부가세 신고를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